33페이지짜리 진술서 전문을 공개를 했죠. 그 진술서를 이렇게 딱 갖고 인쇄를 해서 준 거죠. 저는 그거 굉장히 저번에 성남 FC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말은 여러 번 하다 보면 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딱 정리해서 주는 방식으로 대략 검찰 진술서 몇 장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약해 드리니까요. 아니 이 진술서를 받아보고 나서 저한테는 그동안 이제 또 방대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쪽집게 과외 같은 딱 써머리가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들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진술서 보고 이해가 한 방에 됐을 텐데 안 그렇죠. 됐으면 안 되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진술서 쓸 때 엄청 퇴고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최종본이 33장이면 한 100장 정도 썼다가 계속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를 읽으면서 아 이거 한 방에 썼다. 왜냐면은 그 느껴지는 게 그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이야기 페이스북이나 기자 그 인터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했던 이야기를 문장으로 옮겨서 다시 이제 뜬 거니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일필휘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거 있어요. 그 대장동 사업자의 1,120억 원 추가 부담. 추가 부담을 안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소유주였다면 천화동인의 몫이 많아지는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논리모순이 돼버리는 검찰의 수사가 거기에 보면은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 등으로 거칠게 유혹했다고 한다. 그거 한번 나오잖아요. 한번 우리가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터널과 지하 주차장 공사비 포함해서 1,120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대장동 사업자한테 추가 부담을 시켰으면 이재명의 이익이 줄어드는 건데 왜 했을 거냐에 대해서 검찰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 주인이라는데 김만배가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냐? 그것도 논리모순이에요. 이재명 몫인데 네. 김만배가 그 돈으로 여기저기 로비하고 막 썼잖아요. 말이 돼? 죽으려고. 이런 내용이 진술서에 따박따박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죠? 그렇죠. 핵심 잘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부산 LCT, 양평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에 여기 다 국민의힘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죠. 민간 개발을 허가해 개발 이익을 100% 민간 사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코미디 같은 거예요. 뇌물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결국 혐의는 배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민간 공동 개발을 했냐부터 공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민간 100%를 하든 공공 개발 100%를 하든 그게 모두 다 합법적인 거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따박따박 지적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양평군수 왜인지 아시죠? 최은순 장모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거죠. 김성교. 그리고, 네. 성교 아니고 선교예요. 김성교. 그리고 서 있는 교. 그렇죠. 원희룡 제주지사 이 오등봉까지 다 언급을 한 거죠.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쉽게 설명을 하면은 대장동은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확정 이익으로 환수를 하고 추가 환수까지 했어. 시민들한테 주라고. 공원도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부산 LCT는 원래 그 부산 LCT 땅이 부산시 소유였다면서요. 예, 부산시 소유 땅이었죠. 예. 근데 그걸 그 높은 빌딩을 개발하고 하라고 이제 부산시에서 원가에 판 거예요. 근데 공익으로 환수한 돈은 영원이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도로를 깔았어. 천억 들여서. 부산시 예산으로 도로 깔아줬죠. 그럼 이게 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배임이라는 건 손해를 끼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아니라 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느냐 이거거든요. 왜 5천억밖에 안 받았느냐. 1조 원도 받을 수 있는 걸 왜 5천억밖에 안 받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이 없잖아요 지금.
뭐 428억은 2025년에 준다고 이제 검찰에 소설 한번 썼고요.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 장 빤 빼먹은 게 있는데 진술서에서 유동규는 700억 그러니까 세후 428억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아무 몫이 없다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 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고 김만배 씨 학교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 씨도 120억을 받았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 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뼈를 때리는 거죠. 유동규가 쉽게 표현하면 공무원으로서 업자들의 편의를 다 봐준 거잖아요. 근데 유동규는 지금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뭐 8억인가 9억인가 정치자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포르쉐 하나 샀다. 그게 유동규가 받았다는 예. 유일한 돈인데 말도 그냥 안 되죠. 대장동은 유동규가 뇌물 받은 사건이라니까 더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태도를 보고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 자체를 증거처럼 전제하고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유동규는 중간에 진술이 번복해서 내용이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5년 전부터 이 대장동 유례 그 사건이 계속 불거질 때부터 단 한 번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언급된 순간부터 항상 일관된 진술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의심하고 중간에 말을 바꾼 유동규는 그게 마치 진짜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 양 전제하고 자꾸 왜 두 사람의 말이 안 맞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따지냐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안구정화 한번 하시고요. 이재명 대표 조사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가 기가 죽어 있으면 우리도 기가 죽잖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번 진짜로 대통령에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표정. 여유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진 사람은 여유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사진의 제목이 12시간 조사 마친 이재명이잖아요. 뭔가 12시간 사우나 하고 나온 거 같네. 얼굴이 그 저 사우나 하고 나면 얼굴이 저렇게 바짝바짝하잖아요. 아주 여유가 그냥 넘쳐 흘러서. 윤석열 그때 나온 말이 그거예요. 저 아까 그 장면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관인 정치를 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는 뭐 이제 좀 더 해드리고요.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했다. 굉장히 말이 셌죠. 나오면서. 예, 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검사 조사실에서 그래 의도가 느껴지면 엄청 화는 나는데 화가 났다는 티는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실제 조사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살기 같은 게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이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그냥 그걸 제출하는 걸로 가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묵비권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할 진술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사관들은 거기에서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왜 아까 했던 말이랑 다르냐. 바로 그거예요. 예. 그 최대한의 본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의 답변서를 그냥 낸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저녁 안 먹고 하기로 했대. 근데 갑자기 그 담당 검사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중간에 한번 쉬었대요. 이재명 대표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다시 밥 먹고 돌아오더니 그 전에 물었던 질문을 또 다시 묻기 시작하면서 말이 점점 느려지면서 이유는 또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서로 제출한 게 이게 33쪽 분량인데 그 문서의 양식을 잘 보시면 그 줄과 줄 사이 간격이 굉장히 크죠. 네.
그게 검찰에서 사용하는 기본 진술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그 진술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한테 물어봤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측에서 준비한 질문이 분량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100페이지 정도 됐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술 다 끝나고 나서 진술 줘서 열람을 하잖아요. 그게 199페이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60페이지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검찰 측에서 준비한 질문은 100페이지인데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는 33페이지였어요. 근데 그게 왜 200페이지가 되냐고. 아 그러니까 맥락 비슷한 것도 계속 묻고 네. 계속 묻고 그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검찰 출석하라고 할 때 하루로 안 되니까 이틀 나오라고 했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조만간 2, 3일 안에 또 나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그래요. 뭐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2, 3일 안에 한 번 더 나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하시고 정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갑질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저렇게 웹잡으로도 나와 있는데 내용이 대략 그런 거예요. 비표를 받은 언론사 외에는 그 어디도 촬영이 안 된다고 통보를 했어.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는 출입을 허용을 했어. 뭘까요? 검찰이 극우 유튜버 이렇게 편애해도 됨? 아니 그리고 저 출입증은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건가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언론사로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일단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유명세를 보고 콕 집어서 뭐 비표를 줬을지도 모르는 거고 검찰이 요즘 하는 게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아니, 검사의 저 눈사람을 털어버릴까 봐. 아니 근데 그런 가세현은 들여 보내주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 특히 박성준 대변인이 진짜 열받았었던 건 뭐냐면 천준호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을 검찰청 포토라인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세현은 들어갔는데 현직 국회의원 2명 특히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대표와 동행하지 못하게 한 것. 그래서 여러 번 항의를 했는데 그 담당이 전화를 하고 오면은 상부지침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상부지침이 뭔데? 누군데 그게? 중앙지검장이지 뭐. 그래 중앙지검장한테 묻는 거잖아요. 아 진짜 박성균 어처구니가 대변인이 완전 없습니다. 빡친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조사 과정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점철됐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윤정님 검찰 조사 안 받아봤죠? 조서 꾸며거나 그런 건 해본 적 없죠? 조서는 많이 써봤죠. 그래요? 금감원 가서도 써봤습니다. 정말 무서운 데 갔네요. 근데 그거 겪어본 사람 누구나 다 알아요. 정말 네. 정말 지루하고 지겹게 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그러니까 그 앞에 했던 질문에서 만약에 뭐 조사라든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왜 아까랑 많이 틀리냐 그러고 그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든지 다 트집을 잡아서 욱하는 마음에 진짜 이걸 확 들러엎고 싶은 마음이 진짜 저 밑에서 막 올라오기도 하죠.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이번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이런 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보도가 돼버려. 이거 엄청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만 보면은 그 조사 현장에 기자가 같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 중에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신문사 기자인 놈이 하나 뭐 거기도 근무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게? 화분으로 분장해가지고 거기서 다 검찰에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다 주는 거죠. 거기 메신저 다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해도 좀 너무 도가 지나치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뭐 어마어마한 단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혐의가 확정된 처럼 하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론전이고 여론전에서 이긴 검찰은 재판에서도 그게 이제 일종의 판사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유죄를 받아내기 쉽죠. 그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찾아내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형법상 그 대원칙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게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전제하고 그 피의자를 대우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례만 봐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유죄라고 단정 짓고 모든 사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을 때 마차님이 그 질문했던 부분도 저도 사실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2차 조사는 불응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곧 영장이 나올 거란 얘기가 굉장히 파다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거 언론이 흘려서 어차피 목표는 이재명 악인 만들고 총선까지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언론에서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그 거죠.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봐요. 자, 그러니까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서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 시간 끌기.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겪어보니까 한 번 더 나가게 만들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은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돈 받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죠.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 아직도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런 수사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떠들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텔레비에서 나왔어 이런 거. 네. 예전에 그 김부선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까지 떠들겠냐. 김부선이라는 제 여자가 미친년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 근데, 걸로 근데 사실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네. 진짜 쏙 들어갔잖아요 요새. 예, 예, 예. 자, 거기에 또 검찰청이 또 반박하고 막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뭐 혀가 엄청 좀 길었는데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 조사할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무슨 증거 하나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끝낼 수 있잖아 증거 있으면은. 근데 보시면은 마치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조사를 종료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심야 조사는 어차피 밤샘 조사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시까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네. 동의를 구하곤 할 수 있어요. 누가 밤샘 조사를 동의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알림을 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조사 지연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항의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알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네. 이렇게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 성추행이랑 비슷한 느낌 아니야? 성폭력?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데 뭘 전혀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사 실무 노하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인데 그거를 그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들만의 노하우다.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노하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새날 패널들은요 윤석열 이후에는 다 비공식 변호사들 같아요. 법을 너무 잘 알게 됐어. 나 노스쿨 시험 본다 이제. 자, 일단 이 이야기 한번 끊고 갈게요.